자, 반갑습니다. 2016년 10월 4일. 오늘은 10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자 화요일입니다. 자, 소리 체크하고요. 아침 시황 시작합니다. 잘 들으시면 숫자 4번 눌러보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숫자 4번. 잘 들으시나요? 네, 들으시나요? 네,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자, 주말이라고 했지만 이거 연휴 느낌이었습니다. 10월 3일날 개천절로 월요일날 이제 쉬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3일 동안 쉬시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아니면 금요일 이제 오후나 저녁에 이동하셨던 분들의 경우는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쉬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잘 쉬고 오셨나요? 10월 끝나고 9월 끝나고요. 네, 9월 끝나고 잠시만요. 이제 10월 이제 시작하는 부분인데, 잠시만 대기하세요. 잠시만요. 요거 좀 하고요. 요거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요거를 여기로 좀 옮겨 놓고요. 됐습니다. 네, 할게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을 좀 푸시고 쉬시는 분도 계셨을 것 같긴 한데 그때 오래 쉬면요 오래 쉬면 몸이 나아진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3일 4일 동안 아침에 늦게 일어났던 습관들이 오히려 더 피곤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10월 첫 번째 거래일이니까 활기차게 시작하도록 합니다. 이슈 보통 수요일날 진행하는데 오늘은 화요일날 찾아봤습니다. 자, 그럼 금일자 이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조금 다르게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가려고 하느냐, 그동안은 제가 이슈를 이제 실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미증시, 뉴욕 증시, 유럽 마감 증시, 국내 뉴스들 다 뽑아가지고 캡처를 해서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좀 신선해 갑니다. 실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실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마감했던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지수 움직임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전일 마감했던 것들, 뉴스들 실시간 올라온 것도 같이 볼게요. 일단은 뭐부터 가느냐? 미증시 먼저 갑니다. 차트 분석 봐야겠죠? 자, 미증시가 어떻게 마감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다우지수 먼저 가야겠죠? 다우지수, 나스닥, 그리고 세계 증시,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갑니다. 지난이라고 그러네요. 우리나라 증시만 쉬었기 때문에 전거래이라고 봐야겠죠. 미증시 다우지수입니다. 다우 지수의 연봉 형태는 빨간색의 몸통이 두껍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꼬리가 좀 있고요. 월봉상 그림 보시면 18,000포인트 중반선에서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이에요. 주간 기준 보시면요, 자, 상승했다가 조정이 맞죠. 조정이 나온 이후 현재 18,000포인트 초반선 부근에서 살짝 지지를 받고 튀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우지수의 형태를 봤을 때 2015년도처럼 21선, 이평선 부근 정도에서 소리 안 들리시나요? 잠시만요. 손 좀 볼게요. 요거 좀 키우고요. 됐나요? 괜찮나요? 네. 부근에서 또 한번 지지를 받고 튀어줄 것이냐, 그럼 18,000포인트 중반 500에서 600을 또 도달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것을 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인 이제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반등은 나오긴 하겠지만 크게 급등까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리고 일봉상 그림 보시면요, 18,000포인트 초반에서 반등, 머리 맞는 게 18,400선입니다. 한번 강하게 밀어야 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냥 반등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쵸?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큰 급등, 급반등보다는 되돌림 정도만 일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미국 업종 나스닥 갑니다. 나스닥도 다우와 비슷합니다. 이전 형태를 보시게 되면 비슷한 흐름이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다우랑 따라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죠. 약간 차이가 있다라면 나스닥의 경우는
몸통이 두껍고요. 윗꼬리가 별로 없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지만 나스닥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오히려 몸통이 두껍게 올라가면서 윗꼬리 별로 없이 신고가 정도를 계속 이어가려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봉상 그림 보시면 양봉 올라옵니다. 석 달간 양봉 올라오고 있죠. 5,300포인트대인데 신고가 정도를 나타납니다. 주봉상 그림 마찬가지예요. 근데 들어올린 다음에 약간 이제 고개를 꺾을 수 있는, 꺾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쵸? 그리고 일봉상 그림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5,300선에서 22평선까지 살짝 내려오거나 깨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정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이제 부담감을 좀 갖게 되죠. 그래서 미증시 다우와 나스닥을 봤을 때 지금 뭐 강하게 급등나고 틀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잠시만요. 자, 그래서 지금 뭐 달려가는 모습보다는 좀 횡보내지는 조정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바로 넘어갈게요. 원래는 이제 세계 증시 보고 뉴욕 마감 보고 넘어갔었는데 오늘은 지수만 전반적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 코스닥 마감.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좀 빠졌죠. 연봉까지 갈게요. 연봉 그림 보시면 올해 양봉 잘 갑니다. 2000을 넘었습니다. 2043포인트. 그런데 흔히 우리나라가 2000P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2000포인트 넘어갔다가 넘어가면은 누가 팝니까? 누가 팔아요? 기관이 팔아줍니다. 물론 외국인들 매도도 나오지만 기관들이 매도를 잡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00을 넘어가면서 2050, 60 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넘어가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가는 대로 밀리고 가는 대로 밀리고 박스권 형태를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죠. 2000년 이전 1900포인트대 형태와 유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시 하락폭을 크게 키운다라면 1000포인트 중반 1600이나 400 정도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시장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자, 만약입니다. 만약에 코스피가 이렇게 밀어버린다라면, 밀려준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그동안은 코스피가 뭐 1900포인트, 800포인트까지 막 글을 올리고 하니까 상승이 나오다 보니 잡기가 상당히 애매했습니다. 물론 잡는 분도 많이 계셨겠지만 잡으려고 하니까 2000 머리 맞고 떨어지지 않겠나, 1900포인트 후반 잡으면 2000 가면은 밀리니까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1600이나 400포인트까지 내려와 주기만 한다라면 면입니다. 그 자리는 2000년 이전에 뭐 미네르바가 그 얘기했었죠. 코스피가 뭐 500을 깨고 떨어진다, 무너진다, 망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그런 것처럼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이후에 튀었던 모습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1000포인트 중반선까지 온다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스피입니다. 자, 그리고 월봉 기준 보시면 2000 넘어갔다가 이제 60선에서 윗골이 달렸죠. 주봉상 그림 보시게 되면 지난주, 지지난주입니다. 2주 전에 양봉 뻗었고 지난주에 이제 위아래골이 음봉의 모습 만들었습니다. 저항이 있었고요. 2000선 정도까지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3주 전, 4주 전이죠. 하나, 둘, 셋, 넷. 4주 전에 윗골이 고점을 돌파한 게 아니라 덜 갖다 밀렸기 때문에 2000이나 1900포인트 때 다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역시 2000선 정도까지 오는 게 유력해 보이죠. 2060 갔다가 내려오는 게. 자,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연봉을 볼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연봉을 볼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700포인트 연봉이죠. 700포인트까지 올라오게 되면 700포인트 선에서 음봉이 나오거나 해서 올 연말 2016년 연말에는 아마도 한 600선 근처 오지 않을까라는 거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81포인트 와 있는데 700을 넘어갔다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10월이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죠. 올 연말까지. 남은 기간 중에 600포인트 한 중초반까지 내려오면은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모습일 겁니다. 이상적인 모습일 거라고 봐요. 그리고 내년도에 양봉으로 뻗어서 700 다시 넘어가면 600에서부터 올라가면 상승폭이 커지겠죠. 그렇죠? 정치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이제 주가를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정치 테마 종목들이 있겠죠. 코스닥 종목 중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 상승폭이라거나 폭발력이 더 어마어마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지수 빠지는 거 싫어하시지만 좀 내려오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월봉상 그림 갑니다. 이평선 이하 내려왔다가 양봉 살짝 올라오죠. 주봉상 그림 보시게 되면 지난주 양봉 이번주에 지지난주 양봉 지난주에 약간의 머리를 맞았습니다. 갭을 띄우느냐 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말과 연휴 동안에 보니까 좀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새벽에 보니까 그게 나왔습니다. 앨런 머스크였나요? 머스크사에서 한진해운을 뭐 인수할 생각이 없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어차피 뉴스 나오겠지만 그 얘기 나오면서 해운주 안 그래도 지난달부터일 겁니다. 지난달부터 한진해운 얘기 나오고 현대장선 얘기 나올 때부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웬만하면 해운주 하지 마십시오. 특히나 한진해운이나 현대장선 같은 경우는 추세 자체도 그렇고 안 보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쵸? 그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하지 않겠나, 지금 내려오지 않겠나, 밀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에 장마치고 나온 공시들 몇 개 있습니다. 장마치고 나왔던 한미약품의 공시 같은 경우도 시장에 충격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장후에 유상증자 건 나오고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 움직임 자체가 오늘 강하게 튀기보다는 조정 혹은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스닥 690선 정도에서 좀 내려왔죠. 다시 600 중반선 조정을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본 게 지수의 모습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다우 나스닥 지수의 움직임이 간단히 봤고요. 내려놓고 이제 뭐 볼 거냐. 자, 이제는요, 잠깐만요, 우리가 전에 봤던 방식대로 갈 겁니다. 이제는 마감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감 뉴스를 본다 그러면 마감을 본다고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전에 교육한 적이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보여드린다고 하면서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마감을 보실 때는요,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각 포털 사이트 가시게 되면 이 내용들이 나가 있어요. 해외 증시라거나 국내 증시 뉴스, 뭐 시장 전략, 지표들, 추세 전략 보시게 되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를 꼽는다라면 다우 나스닥 S&P 빠졌죠? 네. 니케이, 상해, 항생, 영국, 프랑스, 독일 정도가 올랐습니다. 주요 뉴스에 보시면 더보기 여기 보시면요, 마감이 나옵니다. 눌러볼게요. 자, 월가 시각, 뉴욕 마감, 유럽 마감, 뉴욕 증시 마감, 뉴욕 마감 보겠습니다. 자, 불안한 금융주, 확신을 못 준 경기 지표에 일제히 하락을 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계속되는 도이치ban크에 대한 우려와 브렉시트, 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입니다. 급속히 진행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일제히 하락했다고 되어 있죠. 국제유가가 상승세 나타났지만 지표, 경기 지표와 자동차 판매 둔화로 인해서 시장에는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S&P 500 지수는 전일보다 7포인트 빠졌고요. 다우존 산업지수 역시 54포인트 빠졌습니다. 나스닥은요 11포인트 빠졌습니다. 자, 도이체방크가요, 벌금을 얼마나 감액을 받냐가 중요합니다. 그 벌금 자체가 그 90% 정도의 이제 그 자본이라고 했나요? 시종을 날려놓는다는 얘기죠. 그냥 벌금 다 받게 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감액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하고요.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내년 3월까지 브렉시트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악재로 적용합니다. 얘기했죠? 쉽지 않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제 어려운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떨어지고 조정 나올 가능성만 나와줍니다. 올 연말까지 또 금리 인상 얘기 나와줬는데 그 9월은 넘어갔죠. 9월 넘어갔지만 또 연말 전에 얘기 나오겠죠.
그리고 브렉시트 얘기 또 이어지고 있고 도이치bank 얘기 나와주고 있고 금융 불안 얘기 나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쉽지 않을 거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엇갈린 미국의 제조업 지표 경기 회복 확신 역부족이다. 이게 간단히 보고요. 9월 자동차 판매가 부진합니다. 승용차 울고 트럭 웃고 얘기 나와줬네요. 자, 국제유가 이란 대통령 발언의 영향으로 일제히 상승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 비공개회담에서 처음에는요 감산 뭐 없을 것 같다 이게 나왔다가 또 이게 바뀌었죠. 감산하겠다 그러면서 다시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국제유가가 하산 로우하니 이란 대통령의 발언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전거래일보다 0.57달러 1.2% 올랐습니다. 48.81달러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40달러대에만 유지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40에서 50 사이. 런던 아이스 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 역시 0.63달러 오르면서 50.82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하산 로우하니 대통령이 했던 말이 뭐냐면요. 베네수엘라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서 비석유 수출국 기구 산유국들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라고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감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상승, 힘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영국의 파운드가 31년 최저 수준으로 접근적, 금값이 2주 최저 나왔다고 하네요. 유럽 증시 에너지 강세, 파운드 약세에 상승 마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유럽 증시와 이제 미증시 내용 본 거예요. 유럽과 미증시 내용 봤는데 이제 뭐 보느냐? 뉴스를 봐야겠죠. 뉴스. 자, 뉴스 보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뉴스 부분들은요. 제가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뽑기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 수 있는 부분 찾아드린다면 네이버나 다음에 포털 사이트에 뉴스 카테고리 가시게 되면요. 실시간 속보가 나옵니다. 실시간 속보에서도 가능한 오늘 거. 맨 뒤로 하기엔 너무 많죠. 10개 정도 있긴 한데 그래도 볼 필요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10개라고 하면 100개 정도 될 거예요. 100개 많으면 150개 될 텐데 해당 내용들 중에서 제목을 딱 보면요. 자, 제목이 그 내용을 압축을 하고 있어요. 제목 자체가 내용을 압축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만 딱 보면 여러분들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유추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미국 9월 자동차 판매 부진, 승용차 울고 트럭 웃고 나왔죠? 시황에서. 뉴욕 증시 오전 중 하락세 볼 거 없겠죠? 전반적인 내용 보는 거니까. 유럽 증시 마감, 유럽 마감 볼 거 없고요. 홍콩 등 글로벌 증시 안정세에 활기도는 ELS다. 이건 좀 봐야 될까요? 근데 제목만 보면 알겠죠?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미약품. 굉장히 중요하죠. 한미약품 보겠습니다. 한미약품 사태가 진정될 것이냐. 7일 미국 고용지표 발표도 주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과 유럽 증시는요. 선약 후강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초에 도이체뱅크가 주택 저당증권 불안전 판매로 140억 달러입니다. 15조 원이에요. 벌금을 내야 할지 모르는 소식 때문에 약세를 보였다고 되어 있는데 코스피 지수도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2068 찍었다가 좀 내려왔잖아요. 그쵸? 지난 9월 30일날 조정이 나고 떨어졌었습니다. 한미약품의 공시가 문제입니다. 주말 동안에 이제 내용 보니까 그 계약건을 먼저 장중에 내놓고요. 그리고 계약 파기권이죠. 계약 파기권에 대해서는 분명 그날 야간 공시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뉴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 개장한 이후에도 약 29분인가요? 30분 정도 지나서 공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주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한미약품 떨어지죠. 자, 지난주에 우리 회원님 중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어떤 분 계셨냐면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한미약품 지금 급락했는데 사도 되나요? 사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왜요? 뭐 때문이었죠? 하락 추세 가운데 수렴하는 모습 지지라인이 50만원 중반 되면 좋은데 거기서 무너뜨렸고요. 악재와 함께 무너진 거였다. 그러면 웬만하면 안 하는 거다. 보세요. 시간에 13%, 지금 예상가가요. 13% 마이너스입니다. 시간에 2마주 매도 물량 나와있죠. 강한 악재의 뉴스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운영자의 그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본인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받긴 받았는데
우리가 회의를 하고 분석을 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라고 얘기했지만 장기 시한 이후에 30분이라는 시간을 텀을 뒀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믿음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진정이 돼야 시총에서 굉장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진정이 돼야만 국내 증시가 충격이 덜할 거다. 그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 방향을 가늠한 축이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국내외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4일 유로존 4월 8월 생산자 물가 전년비 뭐 이렇게 직전치 2.8% 마이너스 얘기 나오셨고요. 한국과 미국 소비자 물가 ISM 서비스업 지수 나오고요. 7일날 미국 9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증감 얘기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한미약품 크게 보라는 얘기고요. 주말 상간에 보니까 삼성전자의 노트 7이 또 이제 돌풍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45,000대인가 팔렸대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써보면 괜찮습니다. 진짜. 저도 써봐서 그렇지만 쓰고 있지만 한번 쓰고 나니까 딴 거 못 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리콜 얘기 나와주고 교환 얘기 나와줘도 써본 사람들 사용자 입장에서는 또 바꾸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량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가 좀 조정이 있긴 했었겠지만 다시금 증시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6일과 7일 날에는 뭐가 있나요? 20개국 G20 재무장관회의 7일 9일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연례총회가 열린다.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입니다. 초저금리 시대 예금금리 플러스 알파 상품이 인기다. 예금금리 수익률의 0.3 혹은 2% 원금보장형 금융상품들이 나오고 있다. 시드금리 4% 이상대는 수익 DLS, IS 담을 수 있다. 면세 혜택이 있다라고 나와주는데 이게 뉴스로는 나와주지만 그렇게 매력은 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예금금리 요즘에 2% 미만입니다. 실제로 하면요 1%대입니다. 1%대입니다. 거기에 1, 2%, 0.3, 2% 더해봐야 3, 4% 겨우겨우 나와요. 그쵸? 근데 단타 한 번만 쳐도 3% 나오잖아요. 그쵸? 단타 안 치고 수익 매매하셔도 잡아놓고 한 2달 모아놓고 있다가 재료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쉬어줄 때 차근차근히 모아놓고 있다가 터지면은 10% 금방 갑니다. 5%, 10% 금방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주식 투자를 좀 안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부담감이 있어서 내가 잡으면 떨어지고 하니까 겁나서 하기 어려운 분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도 시장에 유동자금이 많기 때문에 직접 투자하기에는 겁나고 은행에 맡기기엔 돈 없으니 이자가 얼마 안 나오니 이런 거라도 좀 상품을 좀 갖자라는 분들의 경우 관심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택판 RP 잘 고르면 3% 금리래요. 3%? 3%예요. 최근 3개월 동안에 제가 테스트 매매하면서 모의계좌지만 올라온 게 7, 8%인데 3%랍니다. 그쵸? 주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확 닿았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그만큼 금리가 어렵다고는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렵구나 금리 시장 상황이 라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나온 거 볼게요. 월무트립 쇼크 한미 5조 아까 얘기했죠? 어떤 거였고 시기상조 현대로템 회사채 시장 쓴맛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보자 국제유가 이란 대통령 발언했던 거죠. 똑같은 뉴스라거나 반복되는 것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똑같은 뉴스나 이제 비슷한 제목으로 뉴스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쵸?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국제유가 계속 나오죠? 산유국 감산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란 대통령 발언 계속 나오죠? 금값 달러 강세 영향 2주 최저다 이게 나와주죠? 절도 파업이 장기화되느냐 시멘트 업계가 힘들다 이게 나와주네요. 뽀로로 치약이요. 무시 MIT. 자, 이거는요 우리 메디안 사태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생활용품 전문기업인 KM제약이요. 성인용 뽀로로 치약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친숙함의 안전성을 더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캐릭터 보세요. 이게 뽀로로고요. 얘가 패티였나요? 네, 패티였나? 얘가 크롱이고 KM제약이요. 빠르면입니다. 이달 초 10월 초 출시 앞두고 있는 뽀로로 치약 3종이에요. 뽀통용 뽀로로가 구강용품 시장을 넘어서 성인 시장에 진입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메디안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정말
시기가 딱 맞아떨어졌던 거죠. 미에 대한 얘기 나온 다음에 준비한 게 아닐 겁니다. 미리 준비했던 거였는데 타이밍이 딱 맞았던 거겠죠. 이제 어린이 치약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저희 애기들 치카치카 할 때 쓰긴 하는데 거기 불소도 안 들어갑니다. 애기 치약은 불소도 안 들어가고요. 먹어도 되는 치약들이 많아요. 왜? 애들한테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애기용품 같은 경우가 그만큼 안정성이 있다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메디안 스타일 사태를 겪으면서 유아용 그 치약 같은 경우가 몸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뽀로로 캐릭터 같이 집어넣어서 진행한다라면 성인시장도 먹을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된 것 같아요. 트리클로산과 색소, 파라벤, 동물성 원료, 광물성 오일 5가지 유해 성분 첨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최근 논란되고 있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CMIT죠. 메칠이소치아졸리논 MIT를 배제하면서 안정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자몽, 종자, 녹차, 세이지, 카렌듈라 등등해서 요거를 진행한다는 얘기인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지금 초반에는 아마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왜? 미디안 때문에. LG생활건강 미디안 때문에 인기 끌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시장에서도 흥행을 일으킬 것 같다라고 기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 갈지는 모르겠어요. 단기적으로는 메디안 건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계속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타이밍은 굉장히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인구절벽 20년 선행한 일본에서 배우는 교훈. 일본을 저희가 별로 우리가 안 좋아합니다. 굉장히 과거에 대립했던 부분도 있었고 우리가 피해봤던 것도 컸기 때문에 일본이 싫어하긴 하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선진국이라는 것은 맞을 겁니다. 경제 대국은 맞고요. 그쵸? 기축통화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원은 안 들어가 있지만 원, 달러, 엔화, 위안화까지 들어가 있죠. 파운드까지. 일본이 우리보다 좀 빨리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도 이미 진행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선진국 대열에도 먼저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금융위기라거나 부동산 버블 같은 게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인구 절벽도 먼저 옵니다. 선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요. 일본 전체 지방 자치단체 50%에 해당되는 986개가 소멸한다고 합니다. 일본이 지금 저출산 때문에 팽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일본에서 겪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봐야 되고요. 과거에 뭐 정책을 만들었다면 이 정책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을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인구절벽에 놓여있는 일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타산지적인 개를 좀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현상 똑같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그런 게 나옵니다. 정부 정책으로 아이를 갖고 있으면, 애가 몇 살인가요? 초등학생이었는데 6살인가? 초등학생 때까지 들은 것 같은데 그때까지 한 달에 뭐 30만원 정도씩 준다? 애가 없으면은 국가에서 지원 못 받는다? 이런 얘기 나와주는데 이건 조금 힘든 얘기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일본이라거나 다른 선진국들에서 저출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우리가 좀 도입한다라거나 성공했던 분이 있다라면 가져올 필요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쵸? 관심있게 보셔야 되고요. 한진해운 지원화선 대한항공 2대 리스크 비상등이다. 한진해운 머스크에서 안 받는다고 했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해운업종들은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웬만하시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해운 업종들은요 관심은 가질 수 있겠지만 너무 미련을 갖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아셨죠? 괜히 미련 가졌다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좀 피하시고요. 자, 뉴욕 증시 브렉시트 본격화하느냐 추정이 나와줬죠? 자, 그리고 늑장 공시 논란, 한미약분 18%나 빠져야 했나? 주식시장 이상현상의 피해자, 아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국제유가 감산,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유가가요,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화두가 된다는 겁니다. 할리스커피 매각 본입찰 18일쯤에 한다. 중국의 SI 인수에 무게를 보인다. 할리스가 저도 가끔 가긴 하는데 커피는 안 마십니다만 가끔 이제 뭐
지인들 만난다거나 할 때는 가끔 가요. 뭐 한 두어 달에 한 번 가는데 나쁘지 않아요. 네, 공간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커피 전문점이요 좀 심하게 많아요. 차별성을 좀 둘 필요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리스의 그 브랜드 가치 자체가 작지 않습니다. 보험률도 나쁘지 않고 중국에서 가져간다고 한다면 이것도 약간 우리나라 생태계에 교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런 건 돈이 좀 있으시면은 인수하실 분 있으시면 인수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이거는 좀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볼 거 있나요? 기사 계속 봅니다. 웹진, 주주 명부, 열람 등기, 등사 가처분, 소송 피소 넘어갈게요. SK 하이닉스 D램 가격 상승, 3분기 실적 개선 기대 넘어가시고요. 쭉쭉 넘어갑니다. 이렇게 중간에 보시면요, 이런 게 나옵니다. 연속 순매수 종목, 순매도 종목, 이런 것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요, 아침에 한 번씩 보십시오.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어느 주체가 많이 사고 파는지를 알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개인보다는 외국인들의 매수와 매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시죠? 네.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10월 코스피 전략 구강일 것 같다. 산업재 주도할 것 같다. 네, 예상입니다. 그냥 쭉쭉 넘어가시고요. 57분에 마이크 넘겨드릴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제목만 볼게요. 한라인 신세계 면세점 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손익분기점이 돌파할 것 같다 라는 얘기가 잠깐 들려오네요. 자, 그 다음에 LG노텍 북미 카메라 모듈 외 실적이 저조하다. 글쎄요, 이전에는요 스마트폰이 하나 나오게 되면요 스마트폰 부품주 뭐 디스플레이 업종이라거나 반도체 업종이라거나 이런 종목들이요 다 갔습니다. 막 달려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렵다고 보였습니다. 잘 안됩니다. 왜? 매번 똑같이 나오지 않겠죠. 개그를 해도요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는 웃어줍니다. 세 번, 네 번 하면요 뭐 똑같은 거 계속하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제품 나와도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신제품이 나와도 실제 수혜를 보는 거라거나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게 예상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주가 움직임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중국의 색조 화장품 소비세 폐지에 한콜 아무래지 긍정적이다. 소비세 폐지 얘기 나와줬죠? 자, 그러면서 화장품 업종들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코리아 셀페스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업종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늘고 있고 매출이 나온다. 국내 주식형 펀드가 8일 연속 순유출이 있었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사드 배치 결정에 KAMD 급축이 가속화. 방산주 LIG 넥스원의 수혜 가능성이 있다. 이게 나와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 화성 엔터프라이즈 성장성이 괜찮다. 이게 나와주고요. 삼성그룹 얘기 또 핫하죠.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연말 혹은 상반기 유력하다 해서 지난달이었나 삼성카드 같은 경우도 주가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삼성그룹이 역시나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말 한마디 한마디 공시 하나하나마다 주가는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이치뱅크 얘기 계속 나와주고 있죠. 자, KB금융이 은행권 가장 양호한 실적 기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KB금융의 애널리스트들이 연봉이라거나 대우 자체가 높다고 하네요. 잘 이탈을 안 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올해부터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이라고 합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거나 영유아 같은 경우도 인플루엔자 백신 이제 무료 접종이 되기 때문에 날도 추워지기 전에 여러분 이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춥더라고요. 찬 공기가 싹 들어옵니다.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미리미리 예방접종 맞아주시면 올 겨울 맞는데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연세에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가면은 또 공짜로 해준다고 하니까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른 것들 볼까요? 특별한 거 없죠? 더 이상? 이 정도 마감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간단히 정리한다면 뭐가 있느냐? 역시 대외 악재들이 컸다. 공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장마감 공시들이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물산 마지막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이 주가 상승 계획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끝으로 해서 오늘 아침 시황 마무리 짓고요. 화요일입니다. 화끈하게 수익 나라고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화끈한 수익 만드시기 바라고요. 선정우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선정우님 마이크 넘겨드립니다.